자, 얼마 전에 H형 LB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헝다그룹에 대해서 한번 살펴드린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헝다그룹 때문에 지금 세계 증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아무리 내가 가진 종목이 좋은 이슈와 좋은 재료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시장을 이기긴 조금 힘들어요. 항상 시장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개별 종목 위주로 원체 H앱은 좋은 호재와 뉴스가 많기 때문에 또 따로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 공부도 할 겸 또 H앱을 통해서 좀 세계 시장에서 뭐가 이슈가 되지? 이걸 볼 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헝다그룹이 유동성이 생겼습니다. 이게 제가 시황 정리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헝다그룹 이게 중국에서 안 지켜줄까? 근데 이게 점점 현실화가 돼가고 있어 걱정입니다. 물론 제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이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쉽게 그냥 뻥튀기 시켜서 이렇게 채권을 팔고 부실 채권이죠. 또 부실 채권을 뻥튀기해서 팔고 부실 채권도 뻥튀기해서 팔까 도미노처럼 쫙 무너진 건데 사실 헝다그룹은 지금은 채권에 대한 위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헝다그룹이 그렇게까지 되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세계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미국 뉴욕 증시가 중국 재벌 헝다그룹 유동성이 2% 넘게 하락했죠. 이게 지난 5월 11일 4개월 만에 최대 하락이 낙폭된 거예요. 다행인 거는 우리가 지금 명절이죠. 추석이라 다행히 우리가 지금 이러한 위기를 못 겪고 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시장이 열렸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아마 이렇게 하락 출발했을 건데 이 다행히 일단 우리가 명절이라 시장의 충격은 피해가고 있습니다. 자, 헝다그룹의 부채 수준이 어느 정도냐?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지수가 일찍 하락했는데 이게 다 헝다그룹 위기설이에요. 이게 시장에 우려가 생겼는데 헝다그룹 현 부채가 1조 2천억 원, 한 3천억 달러? 이렇게 된다고 그래. 이게 중국 1년 GDP의 2% 수준이 엄청난 거죠. 자, 지난해 말 기준 총 부채가 1조 1,10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0조입니다. 뭐 1, 2조도 아니고, 1, 20조도 아니고. 자, 그래서 헝다 홈페이지를 한번 가봤는데, 자, 이 헝다 홈페이지, 이게 에버그란데죠. 자, 헝다그룹 이제 에버그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헝다 홈페이지 보면 자세히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동차가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조사를 하다가 짧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 이게 헝다그룹이 자동차 사업을 했어요. 전기자동차 사업을 했는데, 음, 전기차를 만들어서 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헝다그룹, 이 헝다가 헝다뉴 에너지 자동차라는 이 회사를 설립을 했고, 이게 엄청 좋았어요. 주가가 얼마나 좋았냐면, 이게 이제 월봉 차트인데, 월봉 차트를 보면 이렇게 쭉 우상향. 평상하다가 이렇게 1년 전까지만 쭉 우상향해서, 야, 헝다에서 전기차를 만드는데 저 대기업에서 하면서 막 고조감이 됐고, 이제 기대감이 엄청 커진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자산이 없고 자금이 없다 보니까 헝다 자동차를 매각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정확히 이제 기사는 없지만 어쨌거나 제가 잘 못 챙겨보고 있는데 우리 헝다 자동차 팔 거야, 뭐 매각해야 돼, 돈 만들어야 돼 이런 기사들이 있는 것과 동시에 그냥 폭락했죠. 뭐 주가가 이렇게 폭락했어요. 그러면서 헝다 뉴 에너지 자동차 여기 주가도 조금 폭락을 했습니다. 그럼 헝다그룹 주가는 멀쩡하냐? 그렇지 않죠. 이게 3개월 전 차트에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거의 뭐 한 80% 정도 이렇게 날아간 걸로 알고 있죠. 이러면서 이제 헝다가 전체적으로 큰 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명절이 끝나는 23일이 좀 문제인데 이 23일 날 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헝다 파산 임박했는데 23일이 채무 결제일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증시에 충격을 주고 있는 중국 헝다그룹의 채권 결제 마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파산이 임박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21일 보도했습니다. 오늘이죠, 21일. 자, 23일이면 내일 모레 명절 우리나라 명절 지나고 바로예요. 자, 이 헝다그룹 때문에 이 보험사들도 급락하고 있는데 당연한 거죠. 이 보험회사들도 뭐 보험도 해줬을 테고 당연히 펀드를 만들어서 이 헝다에 투자했다는 얘기죠. 자, 헝다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업체들에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자, 중국 최대 보험사인 핑안보험은 지난 17일 주가가 5% 급락한 이후에 20일 증시에도 장중 8.4% 보험사가 이렇게 급박하게 움직이는 건 좀 드문 경우죠. 자, 어쨌거나 핑안보험이 모두 3.8조 이안, 자 697조라고 그래요, 장자. 이 펀드 운용 자금 중에 98억 달러 이상이 630억이 이제 부동산 주식에 노출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부동산 시장 왜 저렇게 됐을까요? 원인이 있겠죠. 원인. 자, 중국 정부가 주식과 부동산 시장 거품을 빼겠다고 그랬고 작심하고 돈줄을 틀어막았다고 합니다. 은행별로 개발업체 대출 비율을 최대한 40%로 제한. 그리고 추가 대출길이 막혔고 기존 대출도 빨리 갚아나가야 할 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 엄청나게 유동성, 즉 자산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방파은행이라는 은행이 등장하는데 이 친구가 한 방을 날렸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자, 정부가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집값을 강제로 끌어내리면서 주택 분양을 통한 현금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인데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이 있는 건데 이걸 정부가 끌어내렸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100만 원에 분양할 거야. 정부가 그렇게 하지 마. 80만 원에 70만 원에 분양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타산이 안 맞죠 지금. 거기에 지난 7월 달에 중국에서 제재가 심해지고 광파은행이 헝다리들 대출 못 갚을 것 같아. 그러면서 헝다그룹 예금 1억 3,200만 원, 240억을 동결했죠. 뭐 빚이 300조니까 뭐 크진 않다 하죠. 어쨌거나 내가 은행 가서 돈을 찾아서 뭐 이렇게 뭐도 해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뭐도 막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예금을 막은 거죠. 예금을 막았다는 건 현금을 못 쓰게 막아놓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헝다그룹 주가가 그냥 폭락했습니다. 자, 헝다그룹 주가가 16%가 급락했고 시총이 745 홍콩달러 약 11조 1,800억이 날아갔습니다. 헝다그룹 벤처대의 주가랑 80%에 다다른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헝다그룹에 관한 지금 굉장히 안 좋고 무디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마찬가지로 자, 이 무디스와 피치가 최근 헝다그룹 채권 등급을 투자 부적격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이미 중국 내 부동산 업체 274억이 다 파산을 했는데 사실 작은 기업 파산한 거는 그냥 파산할 수 있겠지. 운영을 잘못해 이런 건데 이거 이 헝다는 에버그란데는 조금 불안해서 이게 최대 기업 헝다까지 채무 불행에 빠진 중국 금융시장의 대혼란이 벌어질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중국만 오는 게 아니죠.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리고 조금 우리 HLB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자 어쨌거나 자 중국의 불안 요소는 이것뿐만 아니죠. 중국의 불안 요소는 부동산뿐만이 아닙니다. 요새 엄청나죠. 엄청난 규제 단속.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이 하도 저라니까 글로벌 자금이 빨리 인도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장들도 베트남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베트남이 막 살아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하필 또 이제 그 코로나가 원체 심해가지고 잘 못 살아가고 있긴 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나눠진 나노코 박스가 최대한 빨리 개발되는 게 중요하죠. 예전에 디디 추싱 하나를 이 그 중국 그 정부에서 이렇게 약간 살짝 보냈는데 이 디디 추싱이 정부 반대가 상당하지 않아 미국에 근데 상당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갑자기 정부기관이 합동도 사버렸고 수백억이한테 과징금을 막을 수 있고 디디추싱 주가는 4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하지 않아야 되는데 역시 정부 정책에 반하면 이렇게 되죠. 자, 사교육 규제. 사교육 규제도 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사교육비가 너무 심해서 내수 시장이 안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이 아니더라도 우리 중국 자체적으로 돈이 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초강력 사교육 교재를 시작했죠. 학원을 모조리 다 비영리기구로 바꿨고 돈도 못 벌게 하고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를 듣는데 제약을 두었습니다. 교육회사를 차렸는데 돈을 못 버니 뭐 이거 좀 미칠 놈이지 완전히. 그러니까 전부 다 줄파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 연간 1200달러 약 141조에 달하는 민간 교육 시장이 큰 타격을 입고 전부 다 줄파산할 걸로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잘 아는 틱톡 있죠. 이 플랫폼도 규제하고 있는데 자 중국 당국의 게임 단속과 함께 틱톡의 자국 버전인 더우인 사용도 규제를 시작합니다. 중국 정부 틱톡 자국 버전 더우인 사용이 14세 이하 청소년 이용 시간 하루 40분으로 규제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조금 자세히 보면 이게 우리나라 같은 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자 14세 이하 청소년은 반드시 실명으로 해 가입해야 되고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딱 이렇게 이게 지금 이해는 아예 못하는 거죠. 여기서도 여기 안에서도 40분, 요 중에서도 40분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HLB 호재만 가득하죠. 지금 HLB가 호재만 가득한데, 자, 얼마 전에 이 불공정 거래가 있었죠. 여기 조사가 있었죠. 여기 한참 한 10개월에서 1년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거예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게 HLB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잠깐 살펴보면, 이 HLB가 예전에 리보세라님의 NDA와 관련해서 불공정 거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검찰 고발건이었었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이게 혐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통보로 감경이 되고 전문가들은 사실상 무혐의를 했죠. 자, 이게 또 호재로 반응을 해서 그동안 알터니가 하나 빠진 듯한 좋은 느낌이 이제 생겼고 또 G3BNT를 인수했죠. 근간에 있던 일인데 콜드체인으로서 국내 110만 유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진양권 HLB장이 자 우리가 드디어 나노젠 나노코박스를 자 유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국내 위탁 생산 업체들과 하여비 제가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다음 영상. 왜냐하면 이게 위탁 생산 업체들? 자, 그럼 HLB 제약에서 안 만들고 HLB 셀에서 안 만들고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요것도 한번 제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관계자가 아니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노젠하고 이제 지금 9월 달인데 명절 세고 11월 달에 본계약 예정돼 있는데 제가 요즘 생각해 봤거든요. 자, 본계약. 그러면 이걸 8월 달인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늦어도 나노젠 측에서 11월 달 전에는 긴급 승인 정도는 최소한 날 걸로 무조건 확신하고 공개하기 예정돼 있다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자, 양측은 당시 베트남, 아세안, 동남아 국가를 제외한 글로벌 판권 계약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글로벌 거리 생산 판매 유통을 HLB에서 하기로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G3비엔트를 인수로 함으로써 유통을 완성을 시킨 거죠. 자, 나누된 나노코박스의 지금 가장 최근에 간 여과 정보 아침 영상에 살펴드렸었는데, 비상 허가를 위해서 두 번의 승인 단계만 남았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전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HLB 잘 나가고 있죠. HLB 차트를 잠깐 보면 이렇게가 됩니다. 월봉 차트죠. 잠깐 잘 나가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사화들과 함께 조금 안 좋다가 이렇게 그 구간이 오가는데 무현미도 받고 잘 나가고 있죠. 아직 전고점 가려면 94,000의 최고가인데 아직 여기 안 갔거든요. 여기까지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좋은 분위기에서 저기 뭐 저거 뭐죠 저기 에버그라운드. 나 저거 황당으로 미치겠습니다. 어쨌거나 황당으로. 또한 항서제약 주가도 제가 왜 폭락했는지 저 한번 알려드렸거든요. 1년 전부터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 중국 정부의 규제가 있었는데 약값을 규제했습니다. 자, 사교육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사교육 규제를 했죠. 우리 이민들이 이제 약을 쓰는데 약값도 너무 비싸. 약값 규제를 해가지고 항서제약 매출이 뚝 떨어져서 항서제약도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23일이 명절이 끝난 우리나라 이제 끝나는 날, 바로 앞에 그날이, 자, 이 헝다그룹의 채무 상한일인데 잘 돼서, 자, 우리 HLB 그룹주가, 사상 최고가를 찍고 하고, HLB도, 정고점이 최소한 9만원대, 10만원대까지는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부 다 HLB 가족분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